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남유럽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뉴욕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등이 일제히 2% 안팎 떨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올 들어 최대폭 하락입니다. 그리스가 IMF 채무 상환 불이행에 이어 그렉시트, 즉 유로존 탈퇴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가 3% 넘게 떨어졌고 런던 증시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남유럽 국가는 더 심각합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증시가 모두 5% 안팎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다른 남유럽 국가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지난 2011년, 2012년과 같은 연쇄 재정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위기 전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폭증 중입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어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사태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국제 금값은 약간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은 그리스는 대부분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려고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 중단 이후 현금 인출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60유로, 7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거리 곳곳의 주유소에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지만 기름도 바닥이 났습니다. Τρία βενζινάδικα, το ένα ήταν κλειστό εκεί πέρα. Ήρθα επειγόντως εδώ για να προλάβω να βάλω βενζίνη. 그리스는 사실상 경제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로 만기가 되는 IMF에 빌린 돈 15억 유로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용지를 공개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자며 반대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찬성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민투표 이후 구제금융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ach dem Referendum zum Beispiel weitere Verhandlungen bitten, werden wir uns selbstverständlich solchen Verhandlungen nicht verschließen.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미칠 악영향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EU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어제 발생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주택 28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1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현재 바람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위네치시 종이 재활용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산림에서 발생한 화재가 하루 만에 확산되면서 인근 공장 2곳과 가정집 28채를 전소시켰습니다. Fire started right down by us. We called it in and it went straight up the hill right behind our house. 약 4,000에이커를 태운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 이미 주민 1000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mean, the houses over there are pretty threatened. It already burned one barn. 소방대원 수백 명이 투입되고 워싱턴주 소방국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활시 90도에 달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지역 산불도 아직 진화율이 60% 내에 머물고 있어 서부 지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역사교육에 대한 학습 지도서가 처음으로 출간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미 한국학회가 지난 10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교육자료, 또 교환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먼 코어 코리아,
한국과 관련한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대상은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역사는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의 현실까지 연대별로 주요 사건들을 나열했고 이순신과 세종대왕, 유관순 열사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There really is material from the kindergarten class all the way up into undergraduate students of history in particular that can adopt the book. 한글 교육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특성, 알파벳과의 발음상의 차이까지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국제한국학회가 출간한 이번 학습 지도서는 지난 10여 년간 미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한국 역사문화 세미나의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미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K-12 공통 핵심 교과 과정 중의 하나로 한국 역사문화 교육이 포함되면서 많은 미국 내 교사들의 수업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에 한국 역사와 문화가 실리게 되니까 여러 군데 실리게 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 역사 문화를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은 좀 더 많은 그 교사들을 교육하고 또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것을 퍼뜨려서 문화원 측은 이번에 출간된 책을 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10년째를 맞은 미 교육자 초청 세미나는 물론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한국 역사 세미나 등과도 연계해 체계적인 한국 문화 역사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선언 이후에 뉴욕에선 2만 명 이상이 행진을 벌이는 대규모 게이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무지개 깃발과 함께 맨하탄 거리를 행진합니다. 매년 6월이면 펼쳐지는 뉴욕 동성애자 퍼레이드. 올해는 훨씬 큰 규모의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Oh my God, what a day to be celebrating. This is a huge achievement for LGBT people around the world. We are finally allowed to marry anywhere in the country, and this is huge. And this is my first New York Pride, by the way, so I'm a little like, I got the Holy Ghost. So I'm super excited. 행진에 참가한 인원만 2만 2천여 명. 관광객까지 축제 참여 인원은 뉴욕시 추산 2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It was pretty amazing. Yeah, definitely an exciting time. I wasn't going to be here, but when I heard that ruling, I decided to make the trip.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소송의 2차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 측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5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걸린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2차 심리가 열리는 워싱턴 세계은행본부.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우리 정부 대표단은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오늘 이번 그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부각된 쟁점과 관련해선 새로운 증인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지난 1차 심리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심리의 쟁점은 과세 적정성 여부입니다.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은 8,500여억 원. 자회사가 벨기에에 있는 만큼 상대 국가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 보장 협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만큼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주장합니다. 치열한 공방만큼이나 최종 결론까지 1년여가 예상되지만 양측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심리도 열흘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리가 열리는 워싱턴 세계은행본부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전 세계 해운과 조선업의 규범을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 즉 IMO 사무총장 선거가 런던에서 치러집니다. 한국도 후보를 냈는데요. 당선이 될 경우에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의 이익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조선 해운업과 관련된 규범을 만드는 강력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IMO의 사무총장, 이른바 해양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런던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임기택 부산 항만공사 사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0년의 해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식견과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동시에 그 CO2 방출 관련 환경 관련 내용들도 같이 잘 챙겨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0개 회원국 가운데 40개 이사국이 6명의 후보자를 놓고 비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투표를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판세는 임 후보와 덴마크 후보의 2강 구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중립지역인 중남미의 파나마 정부가 관례를 깨고 한국을 공식 지지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인 최초의 IMO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위상 강화와 해운업계의 국제적 이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 1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